오늘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버뷰고요. 인트로덕션이고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들의 프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티저. 그래서 오늘 나오는 개념들을 이제 이번 학기 동안에 아주 디테일하게 남은 그 시간 동안에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어널리시스, 소프트웨어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인트로덕션이고요. 자, 소프트웨어 분석이라고 하는 그 테크놀로지가 뭐냐면 아주 간단한 기술이죠. 오류를 찾거나 없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류 프로그램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그 프로그램에 있는 오류가 있으면은 찾는 게 오류고 찾아주는 자동으로, 없으면 없다고 알려주는 일종의 프루프까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한 15년 전만 해도 인더스트리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분석 기술들을 헤비하게 쓰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서도 테스팅 혹은 소프트 분석 이런 거 굉장히 헤비하게 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다른 소위 얘기하는 빅테크들에서도 사실 일상적으로 쓰이는 기술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분석 혹은 소프트웨어 분석, 소프트웨어 베리피케이션을 공부할 때 가장 처음에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은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 여러분들 계산 이론 시간에 홀팅 프로블럼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 튜링 머신 디파인 할 때 튜링이 1936년에 논문 쓸 때 이 논문에 이미 있어요. 홀팅 프로블럼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튜링이 뭘 증명하냐면은 튜링 머신을 디자인한 다음에 튜링 머신으로 풀 수 없는 문제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홀팅 프로블럼. 홀팅 프로블럼이 뭐냐면은 프로그램 분석 문제입니다. 정확히 소프트웨어 분석 문제예요. 뭐냐면 입력으로 프로그램을 받아서 홀팅 프로블럼을 풀어주는 어떤 알고리즘 우리가 H라고 하면은 이 H는 입력으로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얘가 끝나는지 아니면은 무한히 도는지 대답해주는 그런 기계, 튜링 머신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를 작성했어요. 웹서버 어떻게 계속 돌아야지.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중간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일종의 프로그램의 시메틱 프로퍼티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증명하거나 아니면은 익스펙트 되지 않은 오류가 있다면 찾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게 홀팅 프로블럼이 불가능하다를 이미 튜링이 증명을 했어요. 우리 디지털 컴퓨터는 당연히 튜링 머신의 확장이 아니라 튜링 머신의 리얼라이제이션이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튜링 머신이랑 파워가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작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uncomputability라고 하죠. 혹은 undecidability. 그래서 프로그램 분석 문제는 기본적으로 undecided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 법에서 풀려고 하는 문제는 전산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다루는 문제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 웬만한 문제들은 사실 예를 들어 NP 컴플릿 문제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적어도 효율적으로 못 풀어서 그렇지. P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풀 수 있으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문제는 애초에 풀 수가 없는 문제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리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한 해답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트레이드오프를 가지는 방법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홀팅 프로블럼이 그렇고, 근데 이제 홀팅 프로블럼은 그런데 그럼 다른 프로그램 분석 문제들은 혹시 디사이더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논트리비얼한 시멘틱 프로퍼티라도 이게 홀팅 프로블럼으로 리덕션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논트리비얼하다는 게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분석, 소프트웨어 분석이라는 건 오류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프레디케이션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전체 프로그램 셋이 있으면 두 개로 구분하는 거. 이 프로퍼티 홀팅하는 문제가 프로그램이 있고 끝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고 두 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전체 프로그램의 셋을 구분하는 건데, 논트리비얼한 프로퍼티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 전체 셋이 어떤 하나로 구분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퍼티가 논트리비얼하다는 것은 이 두 개로 구분된 이 양쪽 H랑 not H 얘네가 다 empty, 둘 다 empty가 아니라. 근데 만약에 어떤 하나가 empty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다 만족하는 성질이야. 그런 건 우리가 트리비얼한 프로퍼티로. 그런 건 분석할 필요도 없는 프로퍼티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레스팅한 프로퍼티들은 전부 다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미 라이스 세어렘이라고 증명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벽한 타입 체커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타입 체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추가 더하기 1 하면 타입을 받았죠. 파이썬에서 파이썬 그 컴파일러, 인터프리터가 타입 체커를 완벽하게 제공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M이라고 볼게요. 완벽한 타입 체커를. 그런 게 있으면 홀딩 프로블럼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어? 입력으로 프로그램 받고 얘가 이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판단하고 싶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뒤에다가 타입오류를 하나 심어놓습니다. 여기서 가정하는 거는 얘는 타입오류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랬을 때 타입 체커한테 주면은 이 타입 체커가 완벽한 애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니까 오류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 대답을 하겠지.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대답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해석하면 여기 타입 오류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얘를 디텍트한 거죠. 우리가 심은 오류를 디텍트한 겁니다. 근데 얘가 오류가 발현이 되려면 얘가 끝나야지. 그래서 끝난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류를 심었는데 세이프하다, 오류가 없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는 안 끝난다는 얘기죠. 계속 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소프트웨어 분석기를 가지고 와도 홀팅 프로블럼 리덕션이 금방 되게 쉽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모든 논트리비얼한 시멘틱 프로퍼티를 분석하는 그런 문제는 다 불가능이죠. 이게 우리 가장 그 처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사실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분석 기술들은 전부 다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마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 성능을 다 갖췄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소프트웨어 분석기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일단 내가 대상으로 하는 오류들을 다 찾으면 좋겠죠. 그런 성질을 우리가 사운드니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성질이 있으면 좋겠냐면은 내가 찾고 싶은 오류만 찾아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성질을 컴플리니스라고 해요. 그리고 자동으로 하고 싶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한테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거죠. 오토메이션이라고 할 때 뭐가 불가능하냐면, 뭐가 언디사이더블 하냐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맞추는 게 불가능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분석기들을 만들어 볼 건데, 검증기들을 어떤 식으로
트레이드오프가 생기기 마련이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컴플리트하고 오토매틱한데 사운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류만 찾는데 자동으로 오류를 찾을 수 있는데 오류만 핀포인트 할 수 있는데 사운드하지 않다는 거는 다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어떤 메타드 테스팅이 그렇죠. 프로그램 테스팅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는 게 실제 인풋으로 실행하는 거니까 실제 인풋으로 내가 입력을 찾는 거잖아요. 오류, 에러 트리거링 인풋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족족 다 오류인데 실제 오류 고쳐야 되는. 그렇지만 모든 걸 찾을 수 없죠. 반면에 어떤 그 어프로치들은 이런 트레이드오프를 가지기도 합니다. 컴플리트니스를 포기해요. 그러니까 오류만 찾는 성질을 포기해요. 그 대신 다 찾아주는, 다 찾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동. 근데 오류를 다 찾는다는 얘기는 이 프로그램 분석기가 오류를 다 찾는데 얘가 하나도 안 찾았어. 그러면 증명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갖는 프로그램 분석 어프로치들은 증명이 가능한 어프로치. 오류가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배울 정적 분석, 스태틱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기술들이 이런 카테고리에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컴파일러에서 사용되는 정적 분석기들이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사운드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의 의미를 보존하면서 컴파일하려면. 자, 그리고 이런 트레이드오프를 가지는 어프로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하고 컴플리트한 걸 포기하지 않는데 대신 사람한테 좀 의존하는. 뭐 전통적으로 이런 어프로치들을 우리가 프로그램 베러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어프로치들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이런 트레이드오프들이 있게 마련이고 여기서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분석 분야의 항상 그 챌린지 혹은 연구 문제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최대한 사운드하면서 최대한 컴플리트하면서 최대한 자동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 문제로 결국에는 이제 귀결이 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 동안에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트레이드오프를 가지는 어프로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어프로치들을. 근데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다룰 것들은 크게 세 가지 어프로치예요. 크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겠어요? 소프트웨어 분석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답이 있긴 하지만. 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기계로. 네. 돌려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실행해봐야 알 거 아니지. 이게 시멘틱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신택틱 프로퍼티가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프로퍼티예요. 그런 걸 시멘틱 프로퍼티라고 의미랑 관련된 프로퍼티. 그냥 생김새만 봐가지고 알 수 없대. 그게 돌아가는 양상 다이나믹 그 프로퍼티를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류가 발생하냐 안 하냐는 딱 봐서 알 수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배울 모든 어프로치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린시플이에요. 뭐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실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실행에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실행만 생각하겠지만 실행에는 사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아낸 실행 방법들이 이 소프트웨어 분석 분야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엑스큐션, 실제 실행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심볼릭 엑스큐션이라는 게 있고, 앱스트랙 엑스큐션이라는 게 있어요. 콘크리트 엑스큐션은 우리 늘상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정말 그 콘크리트한 값으로 실행시키는 거, 실제 값으로. 그러니까 테스팅은 테스팅인데 쉽게 얘기해서. 심볼릭 엑스큐션은
그런 콘크리트한 값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경우들을 심볼로 표현해서 실행을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뒤에도 좀 더 살펴볼 거고, 그리고 가장 좀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앱스트랙트하게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실행하는 혹은 요약해서 실행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은 얘네들의 컨비네이션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콘크리트 엑스큐션,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실제 실행이죠. 실제 실행으로 하는 거는 한마디로 테스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테스팅. 그래서 뭐 원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을 실제 값으로 실행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 실행을 뜻하는 거고, 이 i0, i1, i2, i3 얘네들이 입력을 뜻합니다. 프로그램의 각각의 서로 다른 입력들을. 그랬을 때 i0라는 첫 번째 입력으로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 트레이스가 이렇게 생긴다고 지금 비주얼라이즈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입력 i1으로 실행시키면 이 두 번째 궤적을 따라서 또 트레이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트레이스를 따라서 실행이 되고, 그런 식으로 입력이 사실은 무한히 많이 있겠죠. 4개만 그리는 거고, 이 위에 아래에 있는 에러 존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오류가 만약에 있다면은 여기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지금 다 안 지나가지만 어떤 뭐 입력이 있어가지고 얘를 실행했더니 뭐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오류라고 합시다. 그래서 콘크리트 엑스큐션 기반의 소프트웨어 분석 기법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입력을, 서로 다른 입력을, 실제 입력들을 생성해가지고 실행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프로그램 패스들을 하나하나 다 실행해본다. 그러다가 오류가 트리거 되는 입력을 찾으면 그게 이제 버그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주제가 퍼징인데, 이제 퍼징, 랜덤 테스팅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런 콘크리트 엑스큐션 기반의 소프트웨어 분석 기법이에요. 자, 랜덤 테스팅, 뭐 퍼징 비슷한 말인데, 랜덤 테스팅 뭐 이름만 들어도 확 와닿죠. 랜덤하게 인풋 만들어서 실행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왼쪽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여기서 요 프로그램까지 로케이션까지 도달하면 오류 익셉션이 발생한다거나 뭐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을 지금 모델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이 에러 로케이션에 도달하려면 x, y에 몰라줘야 돼요. 하나만 찾아봅시다. 12하고 1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12하고 1 넣으면 되나요? 아니. 첫 번째 분 못 봤어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z가 y의 2배고 그게 x랑 같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뭐 30, 15 뭐 이런 게 많이 나요. 30, 15로 넣어보면 30이 25보다 크니까 30, x가 30, y가 15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오류가 찾아지겠죠.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근데 저 정도만 돼도 이거를 랜덤으로 생성한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랜덤으로 생성한다 그러면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 0.1%? 인풋을 이 정도로 제한해도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0.05%? 0.005%? 뭐 그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 한 3, 4줄밖에 안 돼도. 그러니까 랜덤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쉽지 않겠죠.
아무튼 그런 어프로치가 기본적으로 퍼징이에요. 랜덤하게 만들어서 입력을 랜덤하게 생성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고 오류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관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혹은 퍼징.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퍼징에. 우리 블랙박스, 방금 제가 얘기한 어프로치가 블랙박스 퍼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 안을 프로그램을 블랙박스로 취급해가지고 전혀 보지 않고 입력 X, Y에만 보고 어떤 입력이 몇 개인지 보고 타입만 보고 입력을 랜덤하게 만들어가지고 실행해보는 그런 어프로치를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퍼징이라고 합니다. 구현하기도 굉장히 쉽겠죠. 5분이면 하겠지, 파이썬으로. 자, 그레이박스 퍼징, 뭐 화이트박스 퍼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입력 찾으라고 했을 때 완전히 블랙박스 퍼징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블랙박스 퍼징 해본 사람 있어요? 여기 아까 찾으라고 그랬을 때 적어도 이 컨디션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역추적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화이트박스 퍼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직관 뭐 당연한 일인데 그런 식으로 이런 컨디션, 이런 조건들 Z는 Y의 2배여야 되고 그 Z 2배 2 곱하기 Y가 X여야 되고 그리고 X가 Y 더하기 10보다 커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가지고 그러면 인풋이 30, 15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조건들을 컨스트레인트를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화이트박스 퍼징이라고 그러고 자, 그레이박스 퍼징은 이 중간 그레이라는 게 이제 중간 양쪽 이 블랙박스도 아니고 완전 화이트박스도 아니고 뭐 그런 거겠죠.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고요. 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앞에 거 왜 하냐 뭐 그런 퀘스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차차 디테일한 겁니다. 일단 대충 얘기하면 화이트박스 퍼징 뭐 당연히 좋은데 이게 항상 되진 않아요. 그게 항상 되면은 뭐 프로그램 분석할 뭐 뒤에 나오는 뭐 앱스트랙 엑스큐션, 뭐 심볼릭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간단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고 리얼리스틱해지고 그러면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블랙박스가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퍼징 굉장히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커렉트니스를 검증하거나 아니면 오류를 찾거나 할 때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더스트리에서 워낙에 이제 심플하고 그리고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 URL 가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정보 보실 수 있고 구글에서는 오픈 소스에 있는 버그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찾습니다. 저 퍼징 도구들을 이용해서 계속 밤새도록 24시간 돌려가지고 계속 레포트 하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왜냐면 오픈 소스가 어쨌든 안전해야 요새는 소프트웨어를 다 프롬 스크래치 작성한 경우는 없고 오픈 소스 가져다가 만들기 때문에 구글 프로덕트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오픈 소스에서 퍼징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고 구글에서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한번 아티클을 읽어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학기 다룰 거는 전부 이제 실행을 해서 오류를 찾을 어프로치들이나 생긴 것만 봐서 오류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생긴 것만 보고도 오류를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어떤 오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더블 프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C로 프로그램 작성하다가 어떤 메모리 청크에 프리를 연달아서 2번을 때리면 이제 좀 좋은 개발 부분은 인터 단계에서 바로 이제 그걸 수정하라고 했던 경험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거는 생긴 것만 보고 오류를 찾았다고 더블 프리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절대로 생긴 것만 쓸 수 없을 텐데 린트 얘기했는데 그런 린트가 있어요? 없을 텐데 린트로 절대 못 찾을 텐데 아주 트리비얼한 더블 프리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더블 프리가 뭐냐면은 C에서 프리를 두 번 하는 거죠. 포인터 P를 이제 할당을 하고 그리고 프리를 하는데 프리를 두 번 하는 거예요. 어떤 개발자가 이렇게 멍청하게 하냐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당연히 연달아서 하진 않지. 연달아서 프로그램의 패스가 보통 쪼개졌다가 합쳐졌다가 쪼개졌다가 합쳐졌다가 이러잖아요. 그럼 프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가 여기 있다가 그러면은 그리고 P, Q인데 우연히 P, Q가 같은 데에 가리키고 있으면은 이제 더블 프리 발생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발생하는데 린터가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못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리비얼한 케이스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걸 상정을 안 하시는. 트리비얼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연달아서 쳤을 때 이런 건 바로 뭐 그런 거. 이런 건 뭐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가 생김새만으로 할 수 없다는 거는 잘할 수 없다는 거. 당연히 이 트리비얼한 케이스들은 패턴 매치로도 할 수 있지. 네, 좋은 질문이에요 어쨌든. 또 혹시 질문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퍼징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퍼징, 특히 그레이박스 퍼징이라고 하는 걸 볼 거고 아마 1시간 정도만 하고 끝날 겁니다. 이 콘크리트 엑스큐션 기반에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직접 실행해본다. 다이렉트리 실행해보고 인풋 생성해보고 해서 실행해보고 괜찮다. 자, 장점은 심플하고 이펙티브하지만 스케일러블하지 않다. 이게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퍼징도 뭐 굉장히 최근까지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스케일러블하게 만들 것인가 주요 챌린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어프로치는 심볼릭하게 기호로 실행하는 방법들이에요. 기호로 실행하는 거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기호로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호로 심볼릭 인풋으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 퍼징 콘크리트 엑스큐션 같은 경우는 정말 한 줄 한 줄 다 분석하는 거죠. 한 줄 한 줄 따로따로 실행하는 거죠. 근데 기호로 실행하면은 인풋을 클러스터링을 하게 돼요. 자동으로. 어떤 기준으로 클러스터링 하냐면 프로그램의 실행 경로가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뭐 이렇게 두 개만 있다고 해봅시다.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으면은 어떤 입력 i0로 실행하면은 이 왼쪽을 타고 i1을 실행하면 오른쪽을 타고 근데 i2로 실행하면 또 왼쪽을 타고 i3로 하면 오른쪽을 타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아까 콘크리트 엑스큐션은 얘네들 다 따로따로 실행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총 4번을 합니다. 근데 심볼릭하게 실행하면 이 패스의 개수만큼만 실행하게 돼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입력을 클러스터링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라인을 따라서 이게 지금 프로그램 패스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경로를 따라서 실행되는 이 경로를 따라서 실행시키는 입력들을 우리가 I0, I4라고 하면 얘네들은 두 번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실행이 됩니다. 심볼릭하게 실행하면. 그리고 만약에 I1, 5가 같은 실행 경로를 따라서 실행된 인풋이다. 그럼 얘네들도 따로따로 하는 게 한 번에. 이 세 개를 한 번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포텐셜리 콘크리트 엑스큐션보다 굉장히 이펙티브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심볼릭하게 실행한다. 어떤 식으로 실행하냐면 이 오른쪽과 같은 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트리의 각각의 경로가 저 프로그램에 있는 각각의 패스들에 대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기호로 실행한다. 그러니까 정말 기호로 실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x의 값을 원래는 아까는 예를 들어 뭐 30, 15 이런 실제 값으로 실행했다면 지금은 기호로 놔두는 겁니다. 알파, 베타. 그리고
요 PC는 뭐냐면 패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건데 true 논리식인데 true라고 하는 거는 항상 true잖아요. 항상 참이잖아요. 자, 왼쪽에 있는 저 1번이라고 써 있는 요 지점이 항상 실행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패스 컨디션이 true라는 거는 저 1번 컨트롤 1번 프로그램 로케이션 이 지점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무조건 도달한다.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도달한다. 그렇죠. 어쨌든 어떤 값으로 실행해도 1번은 항상 실행되죠.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의미에서 패스 컨디션입니다. 그러니까 실행 그 지점까지 프로그램 실행이 도달할 컨디션. 자, 그래서 심볼릭 엑스큐션 처음에 하면 저런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심볼릭 스테이트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프로그램 스테이트인데 심볼릭한 프로그램 스테이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지점에서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럼 이제 2번을 실행해야죠. 이제 2번 실행을 하면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이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되니까 이 스테이트먼트에서 이제 z가 y의 2배로 실행이 되죠. 계산이. 그럼 그거를 심볼릭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 값으로 한 게. 그래서 z는 y의 2배니까 y의 값을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2 곱하기 베타다. 그게 2번에서의 결과예요. 실행 결과예요. 2번 한 다음에는 3번으로 가거나 6번으로 가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됩니다. 3번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심볼릭 엑스큐션에서는 실제 값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디든 내 맘대로 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3번으로 가봅시다. 3번으로 가면은 뭐 변하는 거 없죠. 상태가. 그래서 x, y, z 값이 똑같고 그 대신 패스 컨디션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3번이 실행되려면 z가 x일 때 실행돼요. 항상 실행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z가 x여야 된다는 컨디션이 들어가요. 근데 z가 2베타고 x가 알파니까 알파가 2베타랑 같을 때 이런 조건이 참일 때만 3번이 실행된다. 3번 했으니까 4번으로 가볼까요? 6번부터 가봅시다. 6번은 똑같은데 패스 컨디션만 니게이션 된 거예요. 자, 5번은 3번에서 이제 5번으로 가면은 뭐 바뀌는 거 없고 패스 컨디션만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5번으로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4번부터 가봅시다. 3에서 4로 가려면 추가적으로 x가 y 더하기 10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그 컨디션 z가 x랑 같아야 된다. 추가적으로 end입니다. 로지컬 end. 그리고 추가적으로 x가 y 더하기 1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컨디션. 요게 만족돼야 저 4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5번은 그 두 번째 컨디션이 니게이트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심볼릭 엑스큐션은 끝나요. 프로그램의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를 다 탐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번이 지금 에러 로케이션이니까 여기서 이제 에러 로케이션 이 에러가 트리거 되기 위한 인풋을 찾는 게 지금 목표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4번에서의 이 패스 컨디션을 보면 우리가 입력을 거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머릿속으로 했던 게 사실 이걸 했던 거죠. 여기 보면은 일종의 방정식이니까 2베타가 알파랑 같아야 되고 알파가 베타 더하기 10보다 커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만족시키는 알파 베타 값을 찾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알파가 뭐 30이고 베타가 15면 된다. 그래서 이 패스 컨디션을 보고 입력을 찾으면 이게 x고 이게 y고 걔로 실행시키면 저 에러가 트리거가 됩니다. 그래서 심볼릭 엑스큐션을 우리 저 토이 프로그램에 적용하면 굉장히 이펙티브하겠죠. 최악의 경우 3번 만에 오류가 찾아듭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심플해서 그래요.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되면은 뭐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랜덤 퍼징에 비해서 굉장히 이펙티브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제가 해를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이번 학기에
무게를 둬가지고 배울 게 뭐냐면 SMT 솔버라는 게 있어요. 방정식 풀이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정식이 주어지면 그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해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도구가 있어요. 우리 그걸 쓸 겁니다. 우리도 수업 시간에. 그런 SMT 솔버라고 하는 그 도구에다가 넣어주면 이 방정식을 풀어줘. 그래서 심볼릭 엑스큐션을 우리가 만약 구현한다 그러면 이 SMT 솔버가 필수가 됩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심볼릭 스테이트에 들고 있는 변수가 지금 심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타입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패스 컨디션, 패스 컨스트레인트랑 동의어. 패스 컨디션이랑 패스 컨스트레인트 동의합니다. 네. 뭐라고요? 전날 전부터 네. 패스의 개수를 실행하기 전에는 없어. 할 수 없죠. 프로그램 사용하는 패스 개수를 패스의 개수를 실행 전에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저 방법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실행하는 거고요. 심볼릭하게 실행하는 거고 실행하면서 이렇게 이 트리가 다이나믹하게 생기는 겁니다. 패스가 보통 프로그램이 무한하죠. 예를 들어 룹이 있으면 무한일 당연히 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무한한데 이 트리가 무한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웬만해선 이 방식도 끝나긴 어렵죠. 실제로 이건 워낙에 좀 심플한 대상을 해서 지금 굉장히 심플리파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좋은 질문이고요. 네. 더블함수 안에도 이 프문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거 분기 처리할 때 함수 단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다 묶어? 전체 프로그램을 한 통으로 보통 분석을 합니다. 함수 단위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체. 만약에 더블 함수에 분기문이 있다. 그러면은 이 트리 사이즈가 2배가 되겠지. 그래서 분기문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분기문 만날 때마다 2배씩 됩니다. 만약에 와일 루프 같은 걸 만나면은 분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엄청나게 많아지죠.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패스 익스플로전이라고 해요. 패스가 폭발한다. 혹은 스테이트 익스플로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볼릭 엑스큐션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예요. 패스 익스플로전. 그 다이나믹하게 저 패스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찾아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번에 탐색했는데 3번 피치가 아예 그냥 불가능한 그 컨스트레인트면은 4, 5번은 아예 탐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초이스인데 3번까지 가보고 이 패스 컨디션을 계속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방정식의 솔루션이 없다를 알려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갈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디자인 디시전으로 그거를 또 매번 얘가 또 비싸거든요.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쭉 가보고 한 번에 나중에 좀 모아가지고 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온갖 디시전들. 네. 방정식 풀 때 SMT 솔버가 항상 방정식의 해를 찾아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우리 디테일하게 배울 거고요. SMT 솔버 일단은 결론적으로 잘 찾아줘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우리보다 훨씬 빨리 잘 찾아주고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한 게 SMT 솔버. 근데 얘도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 SMT 솔버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오버헤드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벌써부터 이 뭐 오픈 퀘스천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 룹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리고 중간중간에 데드 코드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SMT 솔버가 항상 잘할 수 있는 거냐, 이거 다 프랙티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그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풀 수 있으면 다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분야는 실제로 다 지금 완벽한 답안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심볼릭 엑스큐션이고, 아까 제가 기본 크게 심볼릭 엑스큐션, 콘크리트 엑스큐션, 앱스트랙 엑스큐션이 있고 걔네들의 컨비네이션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예를 들어 콘콜릿 테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름에서 보면 콘크릿이랑 심볼릭, 콘크릿에 콘에서 온 거고 콘크까지 온 거고, 심볼릭 엑스큐션에 올릭을 갖다 붙여가지고 콘콜릭이라는 이름을, 팬시한 이름을 만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참 생각 잘한 것 같아요.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참 저런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게 굉장히 히트를 했어요. 2000년대 중반에. 사람들이 그 전까지 이렇게 세 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세 개라고 했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방식을 더 찾을 수도 있어요. 세 개에 국한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세 개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 컨비네이션이. 근데 그 컨비네이션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그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엑스큐션이랑 그 실제 실행 퍼징이랑 심볼릭 엑스큐션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콘콜릿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랜덤 퍼징으로 시작을 해요. 랜덤하게 인풋을 x, y 샘플링을 합니다. x를 22, y를 7 예를 들어서. 그리고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심볼릭 엑스큐션을 하는 거예요. 아까 방금 설명한.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럼 한 스텝 더 가보면 x는 22로 남아있을 거고 y는 7일 거고 z가 14가 되겠죠. 이렇게 진행될 거고, 이 심볼릭한 스테이트는 아까처럼 그대로 갈 겁니다. z가 2베터로, 그리고 패스 컨디션은 true로. 거기서 이제 한 스텝 더 실행을 해보면 x가 22고, 자, 기본적으로 얘가 실행을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실제 실행이에요. 실제 실행을 해보면 z가 x랑 같은지를 봐요. 그러면 x랑 z가 달라. 그래서 옆으로 빠지겠지.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빠집니다. 그럼 빠질 때 패스 컨디션으로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 true가. 그때 z가 x가 아니다 가 되겠죠. 근데 z가 2베타고 x가 알파니까 아니다.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실행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콘콜릿 테스팅에서의 첫 번째 실행은 그냥 랜덤 테스팅이에요. 랜덤하게 인풋 만들어가지고 실행해보는 거예요. 백그라운드에서 심볼릭하게 따라가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행할 때부터 이제 랜덤 테스팅이 아닌데, 랜덤하게 인풋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심볼릭 엑스큐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입력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어야겠어요? 지금 우리가 가고 싶은 거는 여기인데 지금 이 바깥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z가 x랑 같다는 거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이 패스 컨디션을 보면은 알파랑 2베타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 좋은 일을 제거하려면 이거를 이 니게이션을 이퀄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방정식을 풀어보면 2베타 이퀄 알파라는 방정식을 풀어보면 뭔가가 나오겠죠. 솔루션이. 그때 예를 들어 뭐 1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알파가 2고, 그러니까 x가 2고, y가 1, 베타가 1. 그게 나왔다.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SMS가 무슨 대답을 줄지는 몰라요. 그냥 솔루션 중 하나만 뭐 거의 랜덤하게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이 아까 랜덤 인풋을 생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금 계산한 그 값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2, 1로. 그리고 심볼릭한 거는 그대로 갑니다. 똑같이. 자, 그렇게 해서 실행하면 똑같이 해보면
이번에는 y의 2배가 되면서 z가 2가 되면서 이 지점에서 여기로 들어가겠죠. 성립하니까. 그래서 패스 컨디션이 2베타가 알파랑 같다가 이제 업데이트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또 못 갑니다. 이 경우에. 왜냐면 x가 지금 2인데 y가 1밖에 안 되니까 x가 더 크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빠지죠. 다시 빠질 때 이 빠지는 컨디션을 얘가 기록을 해놓겠죠. 그러니까 x, 알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베타 더하기 10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빠졌다 라고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실행 끝날 겁니다. 그러면 역시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원하는 데까지 못 갔으니까 얘를 보고 뭔가를 제거해야 돼요. 지금 안 좋은 현상을 어떻게 제거하냐면 이게 같거나 크다여서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니까 얘를 크다로 바꿔요. 니게이트 하는 거예요. 니게이트 하면은 알파가 베타 더하기 10보다 크다가 되고 그래서 얘를 이제 방정식 풀면 아까 같은 솔루션 30,15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행하면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랜덤 테스팅으로 시작했지만 이 인풋 생성을 매 이터레이션마다 랜덤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심볼릭 엑스큐션의 백그라운드에 서 있는 이 심볼릭 엑스큐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더 인풋을 시스테매틱하게 만드는 그런 테스팅 기법을 콘콜릭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쓴다고 해요. 이것만 해주는 회사도 있고. 자, 근데 뭐 이 예제는 사실 그럼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이게 화이트박스 버전 유조 네, 콘콜릭 테스팅을 화이트박스 퍼징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봐도 뭐 무방합니다. 화이트박스 퍼징. 또 질문 있나요? 지금 이 콘콜릭 테스팅의 목적이 에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에러를 전부 찾아내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테스팅은 에러가 있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에러가 나왔으면 뭐 그 외 조건은 무시하고 그냥 바로 끝나겠네요. 그거는 뭐 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게 뭐 이 에러를 찾는 거면 그것만 다 했으면 뭐 종료해도 되겠죠. 콘콜릭 테스팅은 앞서 설명하신 서브네스, 커브네스, 그다음에 오토매틱 세 가지를 전부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케이스에 속하는 테스트인가요? 어디에 속할 것 같으세요? 이제 사운드 할까요? 사운드지 않을까요? 사운드 할 것 같아요? 사운드지 않을까요? 안 할 것 같죠. 네, 기본적으로 테스팅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사운드 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로 실행하는 것들은 사운드 하기 어렵고 컴플릿은 하겠죠. 실제 실행하니까 찾으면 무조건 오르겠지. 오토매틱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퍼징이랑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가 다른지 알겠죠? 심볼릭 엑스큐션이랑.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뭐 어차피 얘도 잘했잖아요. 심볼 얘도. 그럼 굳이 뭐 얘를 같이 할 필요 있니? 얘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조금 바꿔가지고 이 아까 그 더블 함수를 풀로 바꾸고 거기서 v를 받아가지고 아까 2배 했는데 이거를 여기서 해시 펑션을 어플라이 해볼게요. 해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뭐 1이 들어가면 뭐 이상한 값이 나오겠지. 그리고 2가 들어가도 뭐가 나올 거고, 이거를 아웃풋을 보고 인풋을 유추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저 프로그램을 심볼릭 엑스큐션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여기서 심볼릭 엑스큐션 해봅시다. 그러면 z의 값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심볼릭하게 y의 해시 값이다. 이렇게 심볼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자 그러면 뭐 어디까지?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이 입력을 컨스트레인트에 뭐 이런 게 들어갈 텐데 이런 게. 근데 지금 z의 값이 2베타 2베타가 아니라 해시 y. 그러니까 해시 y가 x의 값이랑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런 거 SMD 솔버가 풀 수 있을까? 저는 당연히 못 풉니다. 풀면은 뭐 말이 안 되지. 그 SMD 솔버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리덕션 시켜가지고. 근데 당연히 못 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볼릭 엑스큐션 제가 굉장히 아이디어한 세팅에서 이상적으로 설명했지만 프랙티스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안 된다. 그래서 콘콜릭 테스팅이라고 그러면 뭐 아주 뾰족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금 완화를 할 수 있어요. 완화를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x22, y를 7 그리고 심볼릭하게 알파, 베타, true로 놓고 실행해 보면 자 여기까지 와 보면 이제 실제 실행을 하는 거니까 z의 값이 y의 해시 값으로 어쨌든 뭔가가 뭐 AA, BB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런 식의 해시 값이 어쨌든 보입니다. 보여요. 그리고 실행이 어떻게든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 심볼릭한 오른쪽에서는 이 z가 여전히 y의 베타의 해시값 이런 식으로 심볼릭하게 메인테인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계속 가봅시다. 계속 가보면 z가 x가 지금 당연히 아니니까 빠지게 되겠죠. 앞으로. 그리고 패스 컨디션이 업데이트가 z의 값이 해시 베타의 값이 x의 값 알파랑 달랐기 때문에 지금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 콘콜릭 테스팅에서 그 다음에 넥스트 입력을 생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 패스 컨디션을 가지고 와가지고 니게이트를 한 다음에 이퀄로 바꾼 다음에 얘를 이제 풀어야 되죠. 풀어야죠. 근데 뭐 당연히 못 푼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우리가 이 해시와 이 해시 베타의 값을 알고 있어요. 이 값은. 그래서 여기서 이 컨스트레인트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그 실제 값으로 치환을 해버립니다. 그럼 뭐 트리비얼한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입력 알파가 이 값일 때 그래서 다음번 실행할 때는 x가 해시 y의 값, 해시 7의 값이 되도록 세팅을 해놓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엔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심볼릭하게만 해가지고는 풀기 어려운 그런 컨스트레인트들을 얘랑 얘를 같이 수행함으로써 조금 완화시킨다. 뭐 나이스하게 다 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완화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 정도만 돼도 우리가 요 심볼릭 엑스큐션을 실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 콘콜릭 테스팅이 없을 때는 아예 이거 제가 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을 아예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그래서 프랙티컬하지 않았는데 프랙티컬하지 않았던 이 심볼릭 엑스큐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프랙티컬한 레벨로 끌어올려준 게 이제 콘크릿 테스팅이라는 그 아이디어가 콘크릿 엑스큐션이랑 심볼릭 엑스큐션을 같이 하이브리드로 섞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뭐 얼마 안 됐어요. 2005년 6년이니까 저한테는 얼마 안 된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모르겠네요 여러분들한테. 2005년에 제가 석사 1학년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
페이퍼였습니다. 근데 이 심볼리 엑스큐션 사실 1960년대부터 있던 개념이에요. 프로그램을 심볼로 실행해보자. 근데 토의만 되고 안 되던 거를 2000 거의 40년, 50년 지나가지고 이 콘콜리 테스팅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강해지.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죠. 그죠? 알고 보면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인데 이 정도 된 아이디어 내기가 쉬울까 안 쉬울까? 쉽지 않았어요. 근데 불가능하지도 않겠지. 뭐 머리가 엄청 좋아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생각해도 어렵지만 네, 그런 게 이제 콘콜리 테스팅이고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까지 한번 아직도 안 했구나. 그래서 콘콜리 테스팅이 2005년 그 무렵에 굉장히 히트하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그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에 여러분들 윈도우즈 예전 버전 윈도우즈 XP 이런 거 써본 사람 있어요 혹시? XP를 써봤어요? 또 예전 윈도우 써보면 블루 스크린 뜨고 아주 난리가 났거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세이프티, 안정성 문제가 워낙에 심각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리고 또 단순히 안정성 문제가 아니라 시큐리티, vulnerability들이 많아가지고 해킹당하는 보안 문제들이 워낙 심각해서 골치를 썩고 있었는데 이 콘콜리 테스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요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찾아지는 이 문제들의 한 30% 정도를 콘콜리 테스팅으로 찾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논문 읽어보면은 뭐 좀 더 프랙티스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기호로 실행하는 방법 중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우리 수업에서 좀 비중 있게 다룰 게 뭐냐면은 verification이잖아요. 검증. 이 검증도 기본적으로 기호 실행입니다. 기호로 실행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프로그램 검증기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만들어 볼 겁니다. 숙제에서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요. 입력 2개 받습니다. 검증할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을 거고, 그리고 검증할 성질을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뭐 퀵소트 임플리멘테이션, 퀵소트 함수를 받는다고 해봅시다. 퀵소트 임플리멘테이션이에요. 보이드로 되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퀵소트 임플리멘테이션을 받아가지고 프로퍼티 뭐 증명하고 싶어요? 퀵소트에서 정렬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말 정렬을 얘가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정렬을 하나 정렬이 정말 이 아웃풋이 정렬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뭐 궁금한 그걸 뭐 이렇게 해볼게요. 아웃풋이 정렬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대충 쓴 거긴 한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뭐 입력을 받아가지고 얘를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증명할 성질을. 그리고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어떤 그 소프트웨어의 임플리멘테이션이랑 스페시피케이션 명세를 받아가지고 구현이랑 명세를 받아가지고 저 구현이 내가 방금 준 명세한 이 명세를 항상 모든 경우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테스팅이 아니고 모든 인형에 대해서 그런 방식, 그런 어프로치가 뭐 verification, 프로그램 verification 혹은 symbolic verification 이렇고.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 프로그램 입력으로 들어온 프로그램 키를 심볼릭하게 실행을 해요. 제가 또 좀 중의적으로 썼는데 심볼릭하게 실행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로직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로지컬 포뮬러로 표현이 돼요. 프로그램의 의미가. 그리고 이 프로퍼티는 기본적으로 로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의미예요. 프로그램이 실행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준 프로퍼티 fee를 앞에 니게이션을 붙여서 end로 연결해 주고 이제 SMT 솔버를 준다 그런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우리가 준 이 프로퍼티가 violate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이 끝냈을 때 소팅이 안 될 가능성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SMT 솔버. 만약에 SMT 솔버가 답을 언셋이라고 표현한 게 그럴 가능성이 절대 없다. 그러면 얘가 항상 만족된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솔팅이 항상 돼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입력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경우에 검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그럴 수 있다. satisfy를 하다. 그럴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하면은 정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오류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 발레가 납니다. 카운트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 베리피케이션 혹은 심볼릭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그 나올 숙제 중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다기보다는 가장 메인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웬만한 건 다 스켈레톤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줄 거고 프레임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바닥부터 다 하는 게 아니고 파서도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뭐 SMT 솔버 호출하는 인터페이스도 만들어 줄 거고 뭐 필요한 거 자질구레한 거 다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핵심만 구현하면 되도록. 대원 수업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파서도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구현해라 그래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안 해본 상태에서 했더니 하긴 하더라고. 근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게 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 내용이 우리 이번 학기에서 배울 것 중에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 왜냐면 앞에 뭐 퍼징은 다음 시간에서 끝날 거고요. 그리고 심볼릭 엑스큐션도 뭐 더 이상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 뭐 별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이상 설명하려면 다 리서치 프로블럼들이에요. 좀 굉장히 세부적인. 그래서 크게 설명할 거 없고 근데 이 프로그램 베리피케이션이나 뒤에 나올 뭐 정적 분석은 조금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거라서 그거 위주로 우리 프로그램 베리피케이션 절반, 정적 분석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프로그램 비헤이비어를 그리고 주어진 스페시피케이션을 프로퍼티를 로직의 포뮬라로 표현해가지고 그 포뮬라가 satisfy를 한가 해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가지고 프로그램 검증을 하는 어프로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토익 이그젬플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F가 이제 불리한 타입, 모든 변수 지금 다 불리한 타입이라고 생각하고 A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A가 true면 X를 true라 그러고 A가 true면 Y를 true로 만듭니다. 그리고 X랑 Y는 다 처음에 initially false예요. 그럼 여기서 X가 Y랑 항상 같냐? 항상 같겠죠. 이거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input A에 대해서. 물론 지금 input A가 true 아니면 false니까 테스팅으로도 증명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건 좀 간단히 하기도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이게 뭐 인티저만 돼도 테스팅으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얘를 이제 앞에 방식으로 검증을 한다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심볼릭하게 실행을 해요. 그러면 verification condition 줄여서 VC라고 부르는 이런 심볼릭한 프로그램의 실행 상태가 나옵니다. 자세하게는 지금 설명 안 할게요. 대충만 읽어보면 자, A가 true일 때 X가 true다. 맞죠? A가 true면 X가 true죠. 자, 또는 A가 거짓이면 X가 거짓이다. 맞죠? 자, 그리고 A가 true면 Y가 true고 A가 거짓이면 Y가 거짓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 뭐 주면은 그 의미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지금 직관적입니다.
자, 요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요 P예요. 이게 요만큼이 이제 P고 이게 이제 요 P인데 프로퍼티는 로직으로 주어져요 이미 이런 어설트 같은 걸로.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증명하고자 하는 성질을 이렇게 적어주겠지. 내가 이런 걸 보이고 싶다 하면은 그럼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엔드로 그냥 이어 붙이기만 해주면 돼요. 근데 앞에 니게이션만 붙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게 불리한 로직에서의 포뮬러가 됩니다. 걔를 SMT 솔버한테 주면은 얘가 얘를 딱 보고 이거 만족하는 솔루션이 없다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입력 A가 들어와도 얘가 바이올레이트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증명됐다. 그래서 저 경우에 증명이 되는 거고요. 조금 바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버기한 프로그램 만들어 보면은 x, y 둘 다 false였다가 a가 true일 때 x가 true, b가 true일 때 y가 true인데 x가 y랑 같냐고 물어봤어요. 이건 항상 같진 않겠죠. a랑 b가 같을 때만 같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해보면 p를 인코딩하고 그리고 니게이션 갖고 와서 니게이션에서 SMT 솔버한테 이 포뮬러에 해가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 존재한다고 알려줍니다.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x랑 y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어떤 a, b에 대해서 그때 이 SMT 솔버가 a, b의 입력에 대해서 솔루션을 알려줘요. a가 1이고 b가 0일 때 얘가 satisfyable 하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어그 트리거링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로그램 베리피케이션은 올바른 커렉트한 프로그램이면은 커렉트하다라고 알려주고요. 버기한 게 들어오면은 그 버기하다라고 알려주면서 동시에 발레까지 만들어주는 굉장히 이상적인 기술입니다. 근데 세상에 만만한 게 없기 때문에 앞에 우리 세 가지 그 트레이드오프 중에 이 방식은 자동화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동화. 사람이 도움을 줘야 돼요. 이 프로그램 검증기한테 도움을 많이 줘야 됩니다. 정확히 어떤 도움을 줘야 되냐? 프로그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룹이에요. 룸만 없으면 사실 프로그램의 표현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쉬워지는 거죠, 풀기가. 모든 문제의 이 소프트웨어 분석 분야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룹에서 발생합니다. 룸만 없으면 웬만한 프로그램 분석 그냥 다 해보면 돼요. 어쨌든 룹이 가장 어려운 건데 이 프로그램 베리피케이션에서도 이 검증기가 룹이 들어가 있으면은 얘를 이 룹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얘가 알아서 이런 로지컬한 포뮬라로 심볼릭 엑스큐션을 쫙 해가지고 포뮬라로 표현을 자동으로 못 해줘요. 그런 알고리즘이 없어요. 근데 룹만 아니면 다 돼, 자동으로. 근데 룹에 대해서는 이 P가 표현이 안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힌트를 줘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힌트를 주냐면 이 룹의 의미를 요약해서 알려줘야 돼요. 자, 이 룹은 너가 볼 필요 없지만 이것만 기억해라. 이 룹은 항상 성립한 성질이 i랑 j가 항상 같게 만들어준 룹이다. 그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 i, j가 처음에 0이었다가 같이 증가하니까 몇 번 돌든지 간에 i, j의 실제 값이랑 상관없이 둘은 같겠죠.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걸 룹 인베리언트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룹 인베리언트 사람이 프로그램에 어노테이트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재로 만든 검증기에서도 룰 인베리언트를 어노테이트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룰 인베리언트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검증기가 저 VC, Verification Condition을 만들기가 쉽죠. 이건 그냥 안 봐도 되는 거고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그냥 갖고 와서 그냥 이미 다 써 있어요, 정답이. 그래서 얘가 이것만 넣으면 돼요. i가 j랑 같고 그리고 이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같다. 이게 프로그램의 의미고
그리고 이 증명 성질 i 빼기 j가 0이 아닐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i가 j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MT 솔버한테 물어보면 unset이 나옵니다. unsatisfiable이 나와요. 그러면 증명되는 겁니다. 증명되지만 사람이 다 거지 사실. 사람이 힌트를 많이 주는 거고 그걸 기계적으로 체크는 해준다. 자 그리고 이 오토메이션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한데 이게 사람한테도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면 제가 이건 프로그램이 심플하고 그리고 제가 한 번에 보여줬지만 룸 인베리언트라는 거는 무한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추루라는 그 포뮬라 항상 성립하는 추루 모든 룸의 인베리언트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i가 i랑 같다.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인베리언트는 맞는데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성질을 증명하기에 스트롱하지 않은 약한 애들이에요. 약한 애들 말고 스트롱 이나프한 애를 찾아줘야 됩니다. 이제 그게 어렵다. 자, 그럼 과연 이 프로그램 검증 기술이 인더스트리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쓰인다고는 제가 아직 현재 커런트 프랙티스가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쓰냐 안 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써요. 아마존에서 뭐 데프니라고 하는 예를 들어 뭐 바이너리 서치를 만들 때 이런 게 이제 인베리언트, 이런 걸 적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검증해주는 그런 건데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AWS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잖아요. 이런 거 프로퍼티 검증하고 할 때 테스팅 대신에 이런 도구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 리틀 데프니 만들 거예요. 스몰 데프니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뭐 우연찮게 또 아마존인데 아마존에서 뭐 한다.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